네, 선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창 업무를 보고 있을 시각입니다. 아마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현우한섭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같은 날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시 주석은 불과 열흘여 만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이 시 주석과의 통화 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호전성을 비난하고 그 행동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의 긴급성에 동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중일 정상의 전화통화는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빼놓지 않았는데 안보리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메시지가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오찬 회동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가 세계의 실질적인 위협이자 세계 최대 문제라면서 결국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에 눈감아왔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면서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권 결의안을 과연 북한에 물어봤나 논란. 문재인 후보 측이 결국 송민순 전 외교장관을 허위 주장,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대학교 총장직을 사퇴하면서도 태양을 달이라고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 메모를 지난 23일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 전 장관은 2007년 당시 북한의 반대 입장을 받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다음 날 최종 발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당시 남북관계 전반에 관여했다며 자신이 한 일들을 무조건 부정하려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직은 사퇴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이라고 해도 저건 태양이 아니고 낮에 뜬 달이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건 제가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문 후보가 계속 말 바꾸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북한군의 창건일인 오늘 우려했던 핵실험 등의 강도 높은 도발은 일단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강원도에서 수도권을 겨냥한 대규모 화력 훈련을 벌였고 미국에 대한 핵 타격 위협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대신 재래식 전력을 앞세운 대규모 화력 연습에 나섰습니다. 작년 12월 훈련에 이어 수백 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이 총 동원됐고 김정은도 이번 훈련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가 지난 13일부터 실시 중인 통합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이자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재래식 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대선 정국에 개입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NLL 선상이나 군사 붕괴 선상에서 저강도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서 각종 핵탄두와 첨단 타격 수단들이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라며 미국을 겨냥했던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이 무모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가장 처절한 타격을 가하겠다며 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네, 대선 관련 소식은 오늘 바른정당부터 전해드립니다. 새벽 의총에서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3자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하다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선 유승민 후보는 그러나 독자 완주 소신을 굽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사되면 반문재인, 범보수 단일화 되겠지만 국민의당, 한국당이 받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소속 의원 33명 중 31명이 참여한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는 5시간 넘게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바른정당은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단일화나 국민의당과의 중도 단일화 등 개별적인 연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 할 수 없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단일화의 과정은 김무성, 주호영, 정병국 3명의 선대위원장들이 논의에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 후보는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바른정당이 유 후보의 완주를 인정하는 동시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절충을 시도한 셈이지만 연대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데다 후보마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내홍은 오히려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북한군 창건 기념일의 핵실험 가능성 좀 더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방안보 포럼 양욱 수석 연구위원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가장 큰 뉴스가요. 사실 미중일 정상이 긴급히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선거 중이기 때문에 좀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어느 정도 수위에 다다랐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주변의 주요 강대국 정상 간의 통화가 잦아진다는 것은 무언가 일이 있을 때 빨리 최소한 이 정상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과거의 그 대한민국 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1차 북핵위기나 아니면 좀 더 이전에 1970년에 도끼만행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보복작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장의 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제1차 그 북핵위기 같은 경우는 이 연변을 폭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군이 항모를 동원을 하고 뭐 이렇게 때릴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맥락상 봤을 때 그 94년 3월 19일에 그 불바다 발언,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맥락과는 조금 좀 결이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그때에 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비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칼빈슨호에 이어서 핵 잠수함 미시간호까지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던데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러한 그 잠수함의 배치 같은 것은 역시 그 북한에 대한 감시들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잠수함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격 원잠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그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전략 원잠이라고 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쏘는 잠수함들이 있고 그다음에 SSG안이라고 해서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SG안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잠수함 하나에 154발을 갖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잠수함인데 이런 것이 일단 들어와서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한 공격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아직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긴장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긴장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 박사님 어제부터 저희가 함께 짚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서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고받는 얘기들을 보면 메시지들이 상당히 험악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 북중 관계 자체가 과거만은 못하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누차 지적했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필요성, 북한 정권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강한 그 군사력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하지 말아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미국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레징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 시도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용서할 수 없다. 결국은 그런 기존의 중국의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최근 보도 중에 북한이 석유 공급을 통제하고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생존이나 핵이냐, 이 북한이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 일단은 실제 중국이 그 석유 공급을 감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감소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북한 내부가 이것을 지금 비축하고 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6차 핵실험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핵을 보유하는 것, 그다음에 핵 가지고 강한 능력을 갖는 것이 정권의 생존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 핵실험에 관한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에 관해서는 그것이 지금일지, 당장 오늘일지, 아니면 그 다음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양욱 박사님의 얘기는 잠시 뒤에 3부에서 다시 모시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중도 보수 진영 3당의 단일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진원지가 됐는데요.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세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진 바른정당의 심야 의원총회.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3자 단일화 추진이었습니다. 명분은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 저지, 3자가 아닌 양자 개별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한국당,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만나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내일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원탁회의에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유승민 후보는 인위적 단일화에 거듭 반대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좀 기존의 입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 탈당까지 거론되는 등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유 후보가 단일화 논의 흐름 자체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유 후보 지지율에 극적 반전이 없을 경우 단일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직후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단일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또 단일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느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바른정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단일화 실현 가능성에 앞서 당의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분출된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바른정당 의원들의 개별 탈당 결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미국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가 오늘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길이 170m,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해군 특수부대 실 요원들 수십 명을 태울 수 있고요. 발사대가 20개가 넘습니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2,0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150여 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날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칼빈슨호와 함께 전단을 이루는 함정들도 속속 한반도로 이동해 우리 해군과 연합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구경건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 구축함의 5인치 함포가 불을 뿜습니다. 핵항모 칼빈슨호를 호위하다 한반도 해역에 먼저 도착한 구축함 웨인 이 메이어함도 화력전에 가세합니다. 북한군 창건 기념일인 오늘 잇따른 무력 도발 위협에 맞서 한미 해군이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전술 기동과 함포 실사격은 물론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가동해 가상의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말에는 항모 칼빈슨 전단 본대가 동해상에 집결해 우리 해군 함정들과 연합훈련에 돌입합니다. 한미연합 해상전력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을 포위하는 형세를 취하면서 북한을 향해 강력한 응징태세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칼빈슨호를 수장시키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급파된 핵잠수함 미시간호는 수중에서 칼빈슨호를 호위하는 동시에 단독으로 대잠 작전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방 상태에서 SLBM 잠수함 활동을 지속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항모 전단보다 더 위협적인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군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SLBM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탐지거리 800km가 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한미일 세 나라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만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에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은 사흘 뒤에 열리는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을 백악관 오찬에 초청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세계의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유엔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big world problem, and it's a problem we have to finally solve. People have put blindfolds on for decades. 트럼프는 동시에 김정은이 정말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큼 강한지 잘 모르겠다면서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대북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시 미국은 분명히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트럼프가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If you see him attack a military base, if you see some sort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n obviously we're going to do that.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6, 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가들의 연구와 기밀 보고를 종합해 얻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북한이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은 내일 미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새 대북 정책을 설명합니다. 상원의원 전원이 백악관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 문제가 그만큼 큰 관심사라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초단기 레이스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선 TV 토론회가 큰 변수로 꼽히죠. 오늘 밤 네 번째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후보들은 일정을 최소화하고 하루 종일 토론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TV 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꾼 경우가 5.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MBC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63.6%는 TV 토론회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답했습니다. 선거가 갑자기 하게 된 데다가 지역구도라든지 어떤 유권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경향성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오늘 네 번째 TV 토론에선 안보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단지 안보 문제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완전히 그 네거티브의 측면을 완전히 벗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공약을 내놨고 청년 창업자들에겐 이른바 강성 귀족 노조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강성 귀족 노조한테 얹혀가지고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좌파 세력들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여성 공약을 발표했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 일정 없이 TV 토론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에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MBC에서 TV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군 창건 기념일 과연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까?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타격수단이 실전 배치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북한군 창건일 85주년을 기념해 어제 평양에서 중앙보고대를 열고
각종 핵탄두와 첨단 타격 수단들이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위협했습니다. 연설에 나선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은 미국 본토를 조준경 안에 잡아넣은 핵 공격 수단들은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에서 최악의 핵전쟁 발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적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나오려고 한다면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를 가라앉히겠다며 미군 함정들이 불타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패배는 언제나 침략자 미제의 것. 북한의 직업 총동맹이나 청년동맹 같은 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동원돼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창건일을 이틀 앞두고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간밤 뜨거웠던 TV 토론 소식 전하기 전에 후보들 오늘은 정책 발표하면서 한 템포 쉬어갑니다. 문재인 후보는 주택 정책을 내놓고 안철수 후보는 여성 정책을 발표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강원도를 찾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서울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광화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어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군의 화력 보강 계획 등을 담은 한반도 기획화 구상을 발표했고 후보 직속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통합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합니다. 앞서 보수 원로를 예방한 자리에선 보수 민심이 자신에게로 결집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어제는 이념을 떠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자, 6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에 우리도 울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시선도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국경과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필국 특파원. 북한군 중국 선양입니다. 네, 이 기념일이 하루 남았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선양은 물론이고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는 특이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군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단둥, 압록강 철교에서도 양국을 오가는 차량 흐름이 전과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은 혹시라는 생각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식 부인하고 나서긴 했지만 접경 지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소문이 확산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핵의 위협 상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지만 하나 다른 점이요. 중국의 대응이 이전과 많이 다르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는 중국의 대응, 과연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관영 매체를 통한 압박과 각종 군사훈련 등의 공개를 통한 경고입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압박한 데 이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해서도 외과수술식 타격은 외교적으로 반대하겠지만 시상전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하겠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최근 이지스함의 서해 훈련과 초음속 전투기의 실탄 사격 훈련도 공개하고 나섰는데 이는 한미일 뿐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혈맹으로 불리던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의 이상 동향에 전에 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결의안을 과연 북한에 물어봤나 논란. 문재인 후보 측이 결국 송민순 전 외교장관을 허위 주장,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대학교 총장직을 사퇴하면서도 태양을 달이라고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 메모를 지난 23일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 전 장관은 2007년 당시 북한의 반대 입장을 받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다음 날 최종 발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당시 남북 관계 전반에 관여했다며 자신이 한 일들을 무조건 부정하려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직은 사퇴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이라고 해도 저건 태양이 아니고 낮에 뜬 달이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건 제가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문 후보가 계속 말 바꾸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북한군의 창건일인 오늘 우려했던 핵실험 등의 강도 높은 도발은 일단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강원도에서 수도권을 겨냥한 대규모 화력 훈련을 벌였고 미국에 대한 핵 타격 위협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대신 재래식 전력을 앞세운 대규모 화력 연습에 나섰습니다. 좀 차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그때에 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비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칼빈슨호에 이어서 핵 잠수함 미시간호까지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던데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런 그 잠수함의 배치 같은 것은 역시 그 북한에 대한 감시들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잠수함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격 원잠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그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전략 원잠이라고 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쏘는 잠수함들이 있고 그다음에 SSG안이라고 해서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SSG안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잠수함 하나에 154발을 갖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잠수함인데 이런 것이 일단 들어와서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한 공격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아직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긴장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긴장을 올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 박사님 어제부터 저희가 함께 짚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서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고받는 얘기들을 보면 메시지들이 상당히 험악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 북중 관계 자체가 과거만은 못하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누차 지적했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필요성, 북한 정권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강한 그 군사력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하지 말아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미국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레징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 시도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용서할 수 없다. 네, 선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창 업무를 보고 있을 시각입니다. 아마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현우한섭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같은 날 잇따라 전화통화를 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시 주석은 불과 열흘여 만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이 시 주석과의 통화 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호전성을 비난하고 그 행동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의 긴급성에 동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중일 정상의 전화통화는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빼놓지 않았는데 안보리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메시지가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오찬 회동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가 세계의 실질적인 위협이자 세계 최대 문제라면서 결국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에 눈감아왔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면서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 할 수 없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단일화의 과정은 김무성, 주호영, 정병국 3명의 선대위원장들이 논의에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 후보는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바른정당이 유 후보의 완주를 인정하는 동시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절충을 시도한 셈이지만 연대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데다 후보마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내홍은 오히려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북한군 창건기념일의 핵실험 가능성 좀 더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 연구위원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가장 큰 뉴스가요. 사실 미중일 정상이 긴급히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선거 중이기 때문에 좀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어느 정도 수위에 다다랐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주변의 주요 강대국 정상 간의 통화가 잦아진다는 것은 무언가 일이 있을 때 빨리 최소한 이 정상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과거의 그 대한민국 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1차 북핵 위기나 아니면 좀 더 이전에 1970년에 도끼만행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보복 작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장의 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제1차 그 북핵 위기 같은 경우는 이 연변을 폭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군이 항모를 동원을 하고 뭐 이렇게 때릴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맥락상 봤을 때 94년 3월 19일에 그 불바다 발언,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맥락과는 조금 좀 결이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대응이 상대적으로 작년 12월 훈련에 이어 수백 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이 총 동원됐고 김정은도 이번 훈련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가 지난 13일부터 실시 중인 통합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맞불 무력 시위이자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재래식 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대선 정국에 개입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NLL 선상이나 군사 붕괴 선상에서 저강도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서 각종 핵탄두와 첨단 타격 수단들이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라며 미국을 겨냥했던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이 무모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가장 처절한 타격을 가하겠다며 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네, 대선 관련 소식은 오늘 바른정당부터 전해드립니다. 새벽 의총에서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3자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하다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선 유승민 후보는 그러나 독자 완주 소신을 굽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사되면 반문재인, 범보수 단일화 되겠지만 국민의당, 한국당이 받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소속 의원 33명 중 31명이 참여한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는 5시간 넘게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바른정당은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단일화나 국민의당과의 중도 단일화 등 개별적인 연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